자, 오늘은 소개하기에 보조 자료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간 부분을 다 공부를 못했죠. 그 시간 이후에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6쪽 6번째 줄부터 12번째 줄에 형식 단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장관을 이루고 있는 동백나무 숲이라는 형식 단락의 중심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줄부터 8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동백나무 숲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더군요. 병풍이라는 건 뭔지 알죠? 왜 방에다가 세워놓는 거. 자, 동백나무 숲이 병풍처럼이라고 쓰였습니다. 우리 표현법이 뭐가 사용이 됐냐면 직유법이 사용이 됐죠. 직유법이라는 이 비유법을 사용해서 대상을 굉장히 인상 깊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자, 동백나무 숲이 천년 기념물이라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요 어투가 보면은 않죠라고 상대방이 공감하는 말투죠. 공감하는 말을 하면 상대방도 이해가 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의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결국은 천연 기념물이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집중하도록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형식 단락을 보면 가족 군락을 이루고 있는 동백나무 숲. 군락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뜻이에요? 군락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죠. 생육 조건에서 떼를 지어서 자라는 식물 집단. 그러니까 군락은 어느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면서 자란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 면적이 얼마나 큰지 살펴보시면요. 교과서 227쪽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축구 경기장 5개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 자, 그러면 그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한마디로 군락의 규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축구장, 경기장 5개 정도니까 동백나무 숲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단락을 공부해 볼까요? 자, 같이 살펴볼까요? 아마도 어미 꽃나무는 죽었어도 그 앞에 떨어져 있던 씨앗에서 새싹이 나와 자라서는 다시 꽃을 피우고 또 그 자식이 자라고 그렇게 되풀이하면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라는 거는 확정된 단정하는 말투가 아니죠. 그럼 같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그 과정이 있죠. 어떻게 동백나무 숲이 넓은 군락을 이루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추측하는 말투가 되겠죠. 자, 뭐가 된다 그랬어요? 넓은 군락을 이루게 된 과정에 대한 추측. 자, 가족 군락이다.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동백나무 숲이죠. 동백나무 숲을 가족 군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법이 은유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 6번째 줄에 아쉬운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글쓴이는 무엇을 아쉽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나와 있죠. 동백나무 숲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나무 울타리로 막아놓았던 것. 즉 그렇게 5장,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 5개 규모의 넓은 군락이지만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이 아쉽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미안하고 씁쓸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 대상은
뭐가 미안하고 씁쓸할까? 바로 동백나무 숲이 가려져 있는 것이 굉장히 미안하고 씁쓸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동백나무가 손상을 입지 못하도록 막아놨으니까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들었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데를 와서 훼손을 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구경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나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선운사라는 노래를 소개하는 형식 단락을 살펴볼까요? 붉은 꽃송이가 뚝뚝 떨어져서 서글픈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자, 뚝뚝 떨어지는 거니까 바로 지는 동백꽃에 대한 뭐가 되냐면 느낀 점. 느낀 점을 뭐라 그래요? 감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227쪽의 15번째 줄에 선운사라는 노래가 나오죠. 누가 작사, 작곡했냐면 가수 송창식이 작곡, 작사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송창식 노래 중에서 유명한 건 우리 한글하고 관계된 거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뭐 으허 되는 노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를 작곡한 송창식이 선운사라는 노래를 했는데요. 그 노랫말에 교과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른날에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서루는 뭐냐?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죠. 서러운이라는 뜻이고요. 후두둑 지는 꽃,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질 전설하고 관계되는 말이고요. 이거는 CD에 있는 노랫말을 들려준 것이죠. 바로 CD를 이용했다는 건 보조 자료로 청각 자료죠. 사진 자료는 시각 자료가 되겠고요. 이 CD는 듣는 거니까 청각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백꽃과 관계된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옛날 어떤 섬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사는데 10번째 줄까지 내용이죠. 한번 교과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죠. 어떤 섬에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육지로 볼일을 보러 갔죠. 그러나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기다리던 아내가 죽고 말았죠. 그래서 남편이 뒤늦게 들어와서 무덤 앞에서 통곡을 했고 남편 주머니에서 꽃씨가 떨어져서 무덤가에서 자라나서 꽃을 피우는데 그것이 바로 동백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백꽃에 대한 뭐냐? 전설이 되겠죠. 자, 전설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읽은 것 중에서 남편이 뒤늦게 돌아와서 봤더니 부인은 죽고 슬프게 울고 주머니에서 꽃이 떨어져서 그것이 무덤가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바로 이거는 그래서 너무나 서럽게 운 나머지 그렇게 꽃이 피었다가 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눈물처럼 후두둑 바로 지는 꽃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동백꽃의 붉은색에서 받은 인상은 무엇인가 살펴볼까요? 순박하게 보이기도 하고 부끄러워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수사법, 표현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순박하게 보인다, 부끄럽게 보인다. 바로 뭐냐? 동백 나무가 그렇다는 얘기죠. 동백나무가 부끄럽다, 순박하다. 이거는 사람하고 관계된 의인법이고요. 드시가 쓰였어요. 드시가 쓰이면 뭐가 쓰입니까? 바로 표현법이 직유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시골 아낙네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자, 같다가 쓰이면 표현법이 뭐가 될까요? 역시 직유법이 되겠죠. 속세라는 거는 인간 세계를 속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속세죠. 자, 그 다음에 서정주의 12소개와 동백꽃의 생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서정주가 동백꽃을 보러 여기 왔어요. 그러나 그 개화 시기를 잘 못 맞춰서 보지 못했죠. 이것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바로 서정주 12, 시가 적혀져 있는
1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 적혀져 있는 구절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시가 있냐면 선운사 고랑으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오히려 남았습니다.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시비 속에 있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울타리박 어디에서나 잘 핀다고 합니다. 동백꽃이 자라는 곳은 따뜻한 남쪽 나라. 아무데나 잘 핀다. 그 다음에 꽃 피는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꽃을 못 보고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거는 사실은 누구 거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우리 교과서로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부분, 지금 읽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서정주가 보지 못하고 갔다는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서정주의 경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동백꽃은 11월부터 빠르면 11월부터 우리 11월이면 겨울이 시작되는데 이 동백꽃은 바로 그 11월부터 해서 3월 또는 5월까지 핀다 그러죠. 동백꽃의 피는 시기니까 뭐라고 하느냐? 개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도록 인상에 오래 남는 선운사 동백꽃 소개를 마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동백꽃에 대한 인상이 오래 남아요. 바로 동백꽃을 소개한 뭐가 될까? 인상에 오래 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는 이유가 되겠죠. 알면 할수록 더 많이 보인다. 그렇죠. 궁금한 거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는 만큼 뭐 보인다라고 여행을 다니기 전에는 많은 사전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름다운 계절의 어딘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고 이런 문투를 썼죠. 요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가기를 권한다는 얘기죠. 권함. 그래서 끝부분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보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조 자료가 우리 여기서 사진 자료 1, 2, 3 또는 미당 서정주의 12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 송창식의 노래 CD가 있죠. 선운사라는 노래. 여기까지는 시각 자료죠. 시각이고 이거는 청각입니다. 자, 시각과 청각 자료가 사용이 되어 있으면은 결국은 소개하려는 대상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소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듣는 이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하도록 유도. 그 다음에 효과적이고 인상 깊은 표현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공간적 순서에 따라서 소개한 과정을 보면 삼인리, 송악. 송악이라는 건 소나무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소나무가 아니고 덩굴 식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대웅전을 소개를 했고 이게 바로 공간, 장소에 따라서 송악에서 대웅전에서 동백나무 군락으로 갔고 일주문 밖으로 나와서 서정주 12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